침이용 탐지기로는 세계 최고인 마인랩사의 CTX3030에 대해서 소개함과 동시에 제가 현재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 화면을 보시면 전체 버튼이 이게 파워 온오프 버튼, 그 다음에 이 버튼은 탐지할 때 패턴 1, 2 버튼, 이거는 타겟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버튼, 이건 노이즈 캔슬, 그라운드 밸런스, 감도, 센시티비티, 민감도죠. 각종 볼륨 조정하는 버튼, 이런 메뉴, 그 다음에 지도 또는 그 저장하는 버튼, 그 다음에 사용자 버튼이고, 뒤에 있는 이 버튼 하나는 트리거 버튼이 되겠습니다. 에스케이프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이죠. 먼저 파워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각종 버튼들은 길게 누르면 킹 메뉴가 나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짧게 누르면 그 기능이 실행됩니다. 파워를 켜면 고유의 톤이 나오고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현재 실내이기 때문에 감도를 현재 매뉴얼 상태에서 1로 세팅을 해놨어요. 감도를 높이면은 주변에 그 전자파 자원을 인해 가지고 무지 시끄럽기 때문에 현재 1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고려해 주시고요. 먼저 이 패턴 1, 2 선택할 때 현재는 패턴 1인데 한 번 더 누르면 패턴 2 상태로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탐지기를 패턴 1 상태, 패턴 2 상태에서는 제거 기능이 거절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메탈 상태에서 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해변에 쓰레기가 거의 없는 상태, 이럴 때는 올메탈 상태에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신호를 거절 없이 모든 신호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디깅할지 말지를 제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패턴 1 상태로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 아래로는 이쪽이 FE 라인이고 이쪽이 전도성 컨덕티비티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 성분 30 이하로는 전부 다 체크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현재 철 성분이 강한 이런 정말 녹선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 제거되고 조용한 상태에서 탐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주로 없고 대부분 패턴 2 상태에서 올메탈로 사용하게 됩니다. 민감도 부분 한번 길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그 센시티비티 타입은 저는 매뉴얼로 주로 씁니다. 매뉴얼로 쓰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토보다는 매뉴얼로 씁니다. 그리고 매뉴얼로 쓰면서 이 매뉴얼 레벨을 현재는 제가 아까 실내에서 1로 해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맥스인 30까지 쭉 올립니다. 지금 실내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주변 전자파 영향으로 무지 시끄러울 텐데 무지 시끄러우죠? 실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해변에서는 거의 대부분 30으로 해가 쓰면 됩니다. 물론 미네랄 반응이 심한 곳이나 사칠 반응이 심한 이런 데서는 적절하게 감도를 조정하거나 오토 플러스 3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위에 이 버튼은 노이즈 캔슬 버튼입니다. 탐사를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파워를 온 한 상태에서 항상 노이즈 캔슬 시켜주는 걸 습관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은 공중에 떠다니는 전자파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탐지기를 최적의 상태에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타겟 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 노이즈를 제거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이 버튼은 그라운드 밸런스입니다. 우리나라 해변에서는 주로 그라운드 밸런스를 잡아줄 필요가 없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그라운드 밸런스는 오프 상태에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제 탐사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현재 그 스피커 그려져 있는 이 그 볼륨 조절하는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볼륨을 길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길게 눌러보면 볼륨 게인이 있고 트레시홀드 레벨이 있고 볼륨 리미터가 있고 트레시홀드 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 게인은 항상 맥스로 합니다. 이 볼륨 게인의 기능이 코일 밑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있을 때 타겟 볼륨을 어느 정도 할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맥스로 해놓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트레시홀드 레벨은 어떤 분들은 트레시홀드 레벨이 이게 이제 50까지 조절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50까지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자기 키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 탐지기에 기본 흠이 나는 상태에서 약간 하는 흠이 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정한 어떤 제가 볼 땐 트레시홀드 레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트레시홀드 레벨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나면 도표를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용하게 탐사를 하기 위해서 트레시홀드 레벨을 이렇게 확 낮춰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낮춰버리게 되면은 땅속 깊이 있는 그 타겟들 흔히 말하는 미세의 음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탐지기에서 흠이 나는 우리 귀에 약간 하는 흠이 나는 상태에서 음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약하게 슥슥슥슥슥 하는 그런 소리들이 이제 미세음이라고 이제 판단되는데 그런 걸 잘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목적하는 타겟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이제 볼륨 리미터인데 이거는 이제 키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탐지기 볼륨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인데 주로 이것도 거의 뭐 볼륨 리미터가 맥스가 30까지니까 주로 30으로 해놓고 쓰셔도 뭐 대부분 이렇게 해가 씁니다. 이거는 그렇게 조정해 쓰는 게 뭐 편리할 것 같고요. 트레시홀드 피치는 제가 판단을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 트레시홀드 그 흠의 어떤 피치니까 그게 맞춰서 그냥 자기 귀에 맞춰서 그냥 적절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탐사를 할 때 방금 말한 이 볼륨 이 네 가지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을 해줘야 아주 그 작은 타겟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현재 제가 세팅해서 사용하는 이대로 쓰셔도 되고 트레시홀드 레벨 같은 경우만 자기 키에 적정하게끔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1인치 코일 꽂았을 때하고 17인치 코일을 꽂았을 때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일에 따라서 자기 키에 맞춰서 적정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우리 GPS 그 지도에 관련되는 GPS와 이 저장하는 거는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굳이 뭐 사용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버튼은 이제 사용자 버튼이지 않습니까? 한번 끄면은 모니터 상에 라이트가 들어오고 꺼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은 이제 메뉴 기능인데 메뉴 기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그 메뉴 기능에 보면은 그 코인, 비치, 레릭, 실버, 하이트래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는 뭐 주로 비치 탐사니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도 비치 탐사에 관련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치를 선택하고 셀렉트 해야 되겠죠? 셀렉트하고 셀렉트 입이 되어 있네요. 자, 편집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패턴 1이 있었고 패턴 2가 있었는데 저 패턴 1은 현재는 그 35 이하로 이렇게 그 타겟이 들어오면 거절하게 해놨고 패턴 2는 보시면 올메탈 상태입니다. 주로 저는 올메탈 상태로 탐사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올메탈 상태일 때 가장 깊이도 많이 나오고 가장 그 미시험도 잘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메탈 상태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톤 아이디 프로파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톤을 쓰죠. 우리가 50톤을 쓸 수도 있고 뭐 5톤을 쓸 수도 있고 타입이 오면은 여기 우리가 보면은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톤, 2톤, 2FE, 그 다음에 4CO, 4FE, 35FE, 50CO, 컴바인드. 컴바인드가 주로 이제 저희가 보면은 5톤이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5톤이나 50톤을 대부분 다 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50톤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두 개의 차이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뭐 50톤이 한 70% 정도 쓰고 있고 그 다음 30% 정도는 5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50톤 현재 쓰고 있고요. 레스폰스는 노멀로 해가지고 쓰는 게 그냥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커버리 패스트하고 리커버리 딥은 그 다음에 시워드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요. 특히 이제 리커버리 딥하고 시워드는 그 바다에서 할 때는 항상 체크해가지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리커버리 패스트는 이거는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리커버리 패스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많은 곳에서 타겟을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 살짝 스쳐가는 그 통들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여튼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난 체크도 해가지고 한 번씩 사용해 보면서 적정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딥하고 시워트는 체크를 해주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 타겟 세퍼레이션 이 부분은 우리가 타겟 세퍼레이션 들어가면은 뭐 보면은 로 트래시, 하이 트래시, 페르스 코인, 그라운드 코인 이렇게 네 가지 이제 패턴이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해변에 갔을 때 그 타깃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비중이 다른 일반 그 철보다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로 철 밑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코인을 쓰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라운드 코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철 밑에 있는 타깃들도 이렇게 소리를 어느 정도 울려주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디깅을 하는 거니까 그라운드 코인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포인터 기능인데 사실 이제 핀포인터는 탐사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잘 이 핀포인터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1인치 코일이든 17인치 코일이든 코일 앞쪽에 타겟을 맞춰놓고 그냥 디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은 뻘밭에서 탐사할 때나 밤에 이제 타겟이 잘 안 보일 경우 이 핀포인터를 그 사이징으로 해가지고 핀포인트를 잡으면 타겟이 그 코일의 센터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타겟이 밤에도 또는 뻘밭에서도 타겟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우리가 그 핀포인터를 여기 들어가면은 노멀과 사이징이 있는데, 노멀 상태로 해놓으면은 코일 전체에 핀포인터가 걸리기 때문에 타겟이 코일 어디인가 있는지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고수들도 다 별도의 그 핀포인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디깅해가 나왔으면은 그 핀포인터를 가지고 이제 찾는데, 핀포인터를 안 들고 다니는 분들은 이 사이징을, 핀포인터 종류 사이징을 해가지고 찾으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제가 사용하고 있는 CTX3030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그 트레시홀더가 어떤 기능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한 그 미시엄이 무엇인지, 뭐 기타 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볼 계획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